우선은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단국대, 인하대, 성신여대 이 세 개의 대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국대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국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84.45예요. 100분위 기준했을 때 70% 컷. 그리고 국제경영학이 제일 낮았습니다. 83.55. 그러면 지금 차이가 1.1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촘촘해요. 물론 과가 4개라는. 그리고 옆에 있는 대학들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일단 앞자리 숫자 자체가 빛나죠. 그렇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국민대 숭실대하고 거의 같은 라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것 때문에 저희가 국숭세당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국대를 오늘 한 것 뿐이지, 라인으로 네.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 하는 게 맞죠. 국숭세당이라고 우리가 부를만 하다. 네.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이지만 이게 인하대나 지금은 없지만 뭐 뒤에서 소개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계열이 너무 세잖아요. 이공계열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학교지만 요 인문계열로는 단국대보다는 좀 약하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대를 좀 보면 자유전공학부가 제일 높아요. 82.67. 그리고 사학과가 제일 낮은데 75.67이에요. 그러면 간격 차이로만 따져보면 한 7 정도의 그러네요. 퍼센테이지 차이가 네. 있죠. 그러면 단국대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냥 딱 잘라서 4개만을 기준으로 해도 요 폭 차이가 꽤 커요. 저기는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인하대 인문계열은 확실히 자유전공을 빼면은 나머지 학과들이 그에 비하면 좀 경쟁력이 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에서 7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문계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구성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성신여대도 요 라인이나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왜냐면 광성연가 라인으로 치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야. 왜냐면 그쪽에 또 동덕여대나 그쵸. 뭐 이렇게 서울여대나 네, 이런 네. 라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간호학과 인문계열이 85.67인데 이제 간호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과로만 따지면 경영학부가 제일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81.33. 지금 실제로 보시면 일본어부 문화학과라고 하는 학과까지는 인하대보다 훨씬 높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프리미엄에 여대 프리미엄 다 붙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일 낮은 과는 이제 경제학과 76.83. 그래서 80에서 70대 후반 정도의 정시 100분위를 평균적으로 갖게 되면은 그래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서울 중위권 대학에서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을 한번 공략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준점으로 좀 삼을 만하다. 추합도 한번 고려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단국대 가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가장 인기가 높고 그만큼 추합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27명. 이제 그 다음이 영미 인문학과 국제경영이 뭐 17명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인하대 같은 경우가 삼각보다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하대 지금 가장 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유전공하고 경영인데 자유전공 47, 경영이 47이에요. 특히 여기서 경영 같은 계통은 아마도 교차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단국대에 비해서는 추합 비율이 꽤 나오죠. 네. 전체적인 과대들이 최초 합격생들을 기준점으로 잡아본다면 그래도 한 80 정도에서는 일단은 합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게 추합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00분이 77이나 76 정도 되는 대상자들이 솔직히 인하대를 상향으로 썼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갖고 딱 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여기를 쓸 때 당연히 70대 후반 정도의 지금 정시 100분위를 만약 갖추게 되면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땡기겠죠. 여기 될 것 같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추합까지 돌아서 나온 70% 100분위 컷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80이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다. 그 밑은 솔직히 진짜 추합이 몇 명 도냐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단국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가장 높이 있는 과, 가장 낮은 과의 격차가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그 촘촘하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대 라인 애들 입장에서 상향으로 단대를 썼지만 붙지 못할 정도로 여기는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써서 붙은 친구들이 훨씬 많지 않냐. 왜? 추합이 의외로 그렇게까지 많이 돌지 않아서 4개 과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100분위 기준하면 전부 83이야. 그러니까. 국민들 숭실대를 쓰면 붙는 애들 수준인데 단대를 갖다라는 거잖아. 그 얘기는 가군에서 국민대 숭실대가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단대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이제 국숭세 단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안정적으로 썼을 느낌이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인하대나 예를 들면 성신여대, 뭐 아주대 요런 학교 라인들은 밑에서 위를 노렸는데 위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저희가 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서 70대에서 붙는 일들은 정말 추합 인원이 많이 나오고 내가 그만큼 예비 순번이 앞자리여야 된다. 그쵸. 그래야지만 이것도 확률 게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지금 수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와서 어느 정도 원점수가 몇 등급이나 100분위가 몇이 나오고 표준은 몇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학교들의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은 낮아지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는 원점수가 뭐 2, 3점 총점 계산해서 낮아지는 거지 100분에 커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100분위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문계열. 인문계열은 정말 여기가 진짜 마지막 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되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바이오 헬스 융합학부. 누가 봐도 안정적이다. 잘 모르겠다. 찔러놓고, 위로도 찔러놓고, 아래에서도 찔러놓고, 돌고 돌아, 그래도 79.17이면 얘는 최초 평균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보다도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0이 아니라 거의 81까지도 갔을 가능성이 꽤 크다. 요것도 딱 보니까 단어에 좋은 단어 다 붙여놨네. 그러니까 특이하잖아. 건강, 바이오. 일단 여학생들 입장에서 애매하다. 내가 뭐 경영, 경제 잘 모르겠고 업무계열 마음에 안 들고 교육 관련 학과 가봤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약간 요 근래 핫하고 트렌디한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 거기에 융합이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본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 자체가 우리가 헬스 융합이라고 해서 뭐 스포츠 이쪽이 아닙니다. 이거 일종의 생명계통과 연계되는 그런 학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꽤 인기가 있는 학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름만 봤을 때는 조금 재미있다. 그렇죠. 뭐, 그 다음으로 좀 많은 게 경영. 역시 경영학부가, 뭐, 교차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영어 영문이랑 법학부. 전형적인 이제, 인문계열 학부들이 그쵸. 강세를 띈데, 요거를 빼면 지금, 뭐, 인하대나 단국대에 비해서 추합 인원들이, 그러니까 추합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다. 뭐, 5번, 6번, 7번 정도 라인. 전체적으로는 지금 평균치만 따져서 얘기를 하면은 인하대 인문계열이 제일 낮아 보여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학생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성신여대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특히 79, 78, 77 정도의 100분위를 갖고 있다. 왜냐면 과도 워낙 많고요.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의 포지션들이 꽤 높다. 왜냐면 79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과들, 78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과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는 또 요거를 봤으니 약간씩 조정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77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아예 없냐,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여학생들은 여학교를 최소한 가나 등의 하나는 확실하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은데, 말씀드리지만 다군에서 공략 잘못하면 다 헬이 빠지기 때문에 가군이나 나군에서 명확하게 공략하는 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가군이 대다수 학생들이 다 상향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세잖아요. 오히려 저는 요 라인에서는 성신여대를 그냥 딱 80 아니면 79 이 정도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딱 쓰는 게 맞다. 애매하게 거기서 또 노리고 쓰고 뭐 나군에서 조정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왜냐면 과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인하대는 일단 최초 기준으로 80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 보여지고요. 단국대는 글쎄요, 국민대 숭실대가 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99% 것까지만 까본다고 하면은 지금 70% 것이잖아요. 의외로 80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 84나 83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대가 정말 집 근처다. 가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라인을 조금 더 많이 판단을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여기는 저는 80% 90% 컷에서 80일 이런 애들 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텀이 더 길어서. 그러니까 요 단국대는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저 100분위 컷보단 더 넓게 보자. 저는 그렇게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연계열 얘기하면 단국대는 자연계열의 가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기계공학과. 그래서 83.8 하나가 있고요. 인하대가 이제 가군 라인에서는 이제 생명공학과가 81.5로 제일 높았고요. 가장 낮았던 건 이제 수학과 72.67. 근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산업경영공학과하고 수학과하고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수학과에 실질적으로 추합도 14명 나온 것도 있지만 아마 촘촘하게 컷이 박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넓게. 뭐 예를 들면 뭐 바로 뭐 예비 순번 뭐 10번이 흔히 뭐 76. 근데 뭐 1번, 12번, 13번, 14번 왔더니 갑자기 뭐 73부터 떨어지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평균적으로만 따져보면 그래도 78은 대줘야 지원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77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수학과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전형적인 원래 이 라인에서 골고루 라인들이 잡히는 거죠. 가장 인기 높은 간호학과 자연계열 85.5. 그 다음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가 제일 낮은 게 79.67. 그래서 편차로만 따지면 한 6 정도. 근데 과들의 숫자로만 기준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원래 밸런스가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요 수학과가 좀 특이한 거다. 이거 보고 또 달려들면 안 그렇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또 특이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특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8 정도, 77 정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 만약에 뭐 낮게 쓴다면 77 정도 라인으로 맞춰 쓰는 게 원래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하대하고 성신여대가 이제 주가 되겠죠. 요 기준점에서는.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기계공학과가 딱 가군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을 중심, 특히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이나 이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여주는 방증이 수합이 무려 41명. 833. 과가 하나라고 하지만. 그에 비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학과가 이제 4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그 20명대가 나오는 게 산업경영공학과 29명, 그리고 건축학부도 26명, 화학과도 21명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추합이 좀 나오는 학과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하면 확실히 성신여대가 추합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과가 더 있다 하지만 불구하고 또 여대라는 특수성? 뭐 서울이라고는 특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신여대를 어떻게 보면 상위권 여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무튼 2등급 라인, 뭐 내신이든 아니면은 뭐 정시에서의 수능 등급이든 했을 때 2등급 라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신여대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 같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이 꽤 인문계열에 비하면 마지막 컷도 요 정도 잡히는 거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고, 가장 많았던 학과가 융합보안공학과가 19명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리, 통계학이나 빅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많이 좀 관심 갖는 학과들. 그러면 뭐 수리의 수학 핀테크나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아니면 간호학과 자연계열 정도가 이제 두 자리 숫자. 나머지는 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리에 가까운 한 자리.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빡 튀게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평균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인하대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기 때문에 인하대보다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따진다면 그래도 확실히 80은 무조건 넘어야지만 일단 안정적이다. 인하대는 지금 보여주는 숫자로는 뭐 79, 78 정도 돼도 붙을 수 있는 학과들이 충분히 있다 정도. 이렇게 좀 판단해서 보시는 게 맞고,